다항식의 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항식이라는 것은 항식에서 유래가 되는 거죠. 부호와 숫자와 문자의 곱을 줄여서 마이너스 3xy라고 하는 것을 단항식이라 그러고 여기에 플러스 2x 더하기 7y 여러 개, 두 개 이상의 식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을 마늘 다자를 써서 다항식이라고 하며 그러한 다항식을 어떻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곱해였을 때 나오는 식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패턴을 공식화시켜서 그 공식을 좀 외워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 단원의 핵심이라고 보여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다항식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항식은 하나로 이루어진 다항식, 두 개로 이루어진 이항식, 세 개로 이루어진 삼항식, 여러 개를 싹 다 죄다 묶어서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다항식이고 어떤 게 다항식이 아니에요? 없어요. 둘 다 다항식에 들어갑니다. 단지 하나로 이루어진 걸 그냥 단항식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한 문자와 숫자의 곱셈의 생략 과정은 중학교 1 교과 과정에서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곱하기 나눗셈의 연산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부호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문자의 거듭 제곱을 줄여서 나타내고 나눗셈은 분모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중학교 1 교과 과정에서 이미 다 배운 내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식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글자 많은 부분은 이제 한 번씩 차근차근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읽어본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한번 마킹하고 넘어간다면은 만약 x만을 문자로 보고 싶어 그러면 그거는 x에 관한 다항식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때는 y는 상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y만을 문자로 보고 싶어. 그럼 y에 관한 다항식이라고 하고 y를 제외한 나머지 녀석들은 전부 다 상수항이 됩니다. 설령 그게 문자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만약 x와 y에 관한 문자로 보고 싶어. 그러면 x, y와 관한 다항식이 되는 거고 숫자와 x, y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상수항이 된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2x제곱 y 4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x는 2개가 곱하여져 있는 거고 y는 4개가 곱하여져 있는 거죠. a에 관하여 본다 그러면은 a의 1차식이 되는 거고 x에 관하여 본다 그러면 x의 2차식이 되는 거고 y에 관하여 본다 그러면 y의 4차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묻는 물음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물음에 대하여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그 다항식의 정리 부분이 있는데, 요 정리 부분은 뭐냐면요. 자, 네모 하나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쭉 있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었을 때, x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내림차순, 내린다는 거지, 차수를. 높은 차수에서부터 낮은 차수까지. 그러면 미안합니다. 자, 2x제곱이 가장 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3y에 빼기 2 하고 x를 하면 이게 x의 1차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3y제곱 더하기 4y-3은 상수의 개념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 녀석을 제일 처음에 적고 중간에 적고 제일 뒤에 적는다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x에 관한 오름차순이 됩니다. x의 상수, x의 1차, x의 2차가 되는 거죠. 정리하는 순서 같은 경우는 x끼리 묶어냈는데 숫자보다는 문자가 있다 그러면 문자를 먼저 적어주시면 되고 x를 제외한 나머지 상수로 취급해야 되는 것들은 x가 되어 있지 않는 다른 문자의 차수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x로 봤을 때는 다 상수 계열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ax 더하기 b, x에 관한 1차 내림차순입니다.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x에 관한 2차 내림차순이고요. 3차식의 내림차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반대로 역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무슨 차수다? 오림차순, 오름차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까지만 올려보고 보기 1번.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P를 X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X에 대한 차수가 제일 높은 게 4X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 X제곱이 붙어있고 여기 X제곱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더하기 해놓고 5Y 세제곱을 먼저 적어주시고 2Y제곱에 X제곱을 합니다. 그 다음에 X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있죠? 그러면은 3y제곱 먼저 적어주시고 마이너스 4의 x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x가 하나도 없는 이 녀석들은 전부 다 상수의 개념이니까 순서대로 y세제곱 더하기 2의 y 플러스 6이라고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y에 관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y가 하나도 없는 거 더하기 y가 한 개 있는 거 더하기 y가 두 개 있는 거 더하기 y가 세 개 있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y가 하나도 없는 걸 찾았더니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있고 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적을 때 4x 세제곱 마이너스 4의 x 더하기 6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가 한 개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 요거밖에 없네요. 2y가 되겠죠. 그 다음 y가 두 개 있는 거 y 두 개, 또 y 두 개, 또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3y. 그 다음 y가 세 개 있는 거는 5x제곱과 1이니까 5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뭐 그 외에는 뭐 그건 정리하는 과정이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마음으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도 다 압니다. 문제에 적용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는데 힘들 것도 없어요. 2에서 3을 더하고 3에서 2를 더하나 2에서 3을 곱하고 3에서 2를 곱하나 똑같을 겁니다. A와 B를 더하고 C를 더하나 B와 C를 더한 다음 A를 더하나 A, B, C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B와 C를 곱한 다음 A를 곱하나 그 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환과 결합이죠.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되는 겁니다. 연산에서 기본적으로 더하기와 곱하기에서는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빼기에서는 나누기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자, 그런 것들 편히 알고 있는 거지만 물어보는 게 다항식으로 바뀌어버리면 살짝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만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힘들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계산을 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3의 a 더하기 b 플러스 2a 더하기 2b 분배를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료한끼리 계산하시면 되죠. A는 A끼리 몇 A가 됩니까? 5A. B는 B끼리 몇 B가 됩니까? 3B. 분배 법칙과 동료항의 계산 법칙을 쓴 건데요. 교환 법칙도 쓴 겁니까? 자, 요거 보세요. 요렇게 하면은 분배 법칙 썼죠? 그 다음에 뭐 요거 먼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지만은 자리를 바꿨어요. A는 A끼리, B는 B끼리. 그러면 교환 법칙 썼죠? 그 다음에 묶어서 A끼리 계산하고 묶어서 B끼리 계산했으니 결합법칙에서 다 썼다 이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현실 속에서 기본적인 수학 연산자가 전부 다 교환과 결합과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가로 앞에 부호가 플러스이면 가로 안에 부호를 그대로 두고 가로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이면 가로 안에 부호를 바꾼다. 당연한 사실이죠.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중1 가정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단지 하나 달라지는 건 뭐냐면 중1에서는 단순한 짧은 작은 숫자로 했다 그러면 분수나 소수로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 가지의 다항식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만 보시고요. P라는 녀석이 5x제곱 y 더하기 2y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이고 Q라는 녀석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더하기 2xy제곱이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이를 더해 보세요. 그럼 동량을 찾아서 더해 보시면은요. P 더하기 Q는 3x의 세제곱이죠. x끼리 더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y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는 동량이 될 수가 없네요. 맞죠? 하나는 x제곱이고 하나는 2xy제곱이니까. 그러면 더하기 5x제곱y 플러스 2xy의 제곱. 순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항상 말을 하지만 x제곱이 먼저 있는 걸 먼저 적어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해라고 그러냐면 자, P-3Q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의 Q를 곱할게요.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플러스 9y의 제곱 마이너스 6xy의 제곱. 그런 다음에 얘를 지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둘이를 뭐 합니까? 더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P-3Q는 둘이 더해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11 y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5x제곱y 마이너스 6xy의 제곱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내려가서 보시면은 뭐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정석 같은 경우는 살짝 옛날부터 있었던 거 뭐 60년대부터 있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60년대 넘어간가 있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세로 라인으로 푸는 게 옛날 방식이라 그러면은 요즘 라인은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가로 쳐서 그냥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주고 동량끼리 계산하고. 어떤 게 쉽다, 어떤 게 어렵다는 거 없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기본 문제 1-1번. 아직까지는 어려운 거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은 거 되겠죠. 자, A, B, C를 표시를 해주시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간이 조금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동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x제곱 y 더하기 3y 세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그 다음에 B를 2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더하기 3xy 제곱 C를 마이너스 x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y 세제곱이라고 하신 다음에 확대하십시오. A와 B와 C를 다 더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혹시나 실수할 수 있겠지만 한번 그대로 가봅시다. X세제곱을 하나, 둘, 셋을 더하면 3X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세제곱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입니다. 그러면은 더하기 4Y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제곱 y, x제곱 y, x제곱 y 더하기 3x 이건 xy 제곱이네. 그러면 xy 제곱은 없어지죠. 그리고 더하기 3xy의 제곱이다 라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 빼기 b 마이너스 2c a 빼기 b 마이너스 2c 자, 이번에는 우리 한번 다 적어볼게요. x제곱 y 더하기 3y 세제곱 더하기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b잖아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3xy 제곱 마이너스 2c니까 플러스 2xy 제곱 플러스 2x 제곱 y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4y 세제곱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오이구야, 얘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 다음에 x 세제곱 있습니다. 정리 끝났습니까? 2x 세제곱. y 세제곱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이죠. 없어지는데요. 그 다음 x제곱 y 하나, 둘, 이거 아니다. 둘. 맞니?
더하기 3x제곱 y 그 다음에 얘네 둘이 하시면 마이너스 xy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연산이 틀렸다면 다시 고치면 될 거고 그렇게 차근차근 풀어서 답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하시면 됩니다. 연습장만 많이 쓸 뿐 답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은 중학교 2학년 지수법칙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습니다만 혹시나 선생님 저 중학교 2학년 때 좀 놀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제곱 더하기 n이다. 밑이 똑같을 때의 곱하기는 지수끼리 합해라 라고 하는 말인데 예를 들어 A 세제곱 곱하기 A 제곱이라고 하면 A 곱하기 A 곱하기 A에 A 곱하기 A를 곱하는 거니 A의 5제곱이 되죠. 공교롭게도 얘네 둘이 더한 거와 같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A의 m제곱을 n제곱을 하면 A의 mn이 되는 거고 그거의 내용은 A의 제곱에 세제곱을 하면 A의 6제곱과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요. A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몇 번을? 3번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다 곱하기 하면은 결국은 A의 6제곱이 되니 둘이 곱한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A와 B의 n제곱은 A의 n제곱과 B의 n제곱을 곱하기 한 거와 같은데 무슨 말이냐 2 곱하기 3의 제곱은 6의 제곱 또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66, 36을 하나 49, 36을 하나 똑같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같은 내용으로 나눗셈 역시 A의 n제곱에 B의 n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가지고 2번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내용이 있는데 솔직히 이 내용을 편안하게 m이 더 클 때는 빼라, 같을 때는 1이다, n이 더 클 때는 분모다라고 말하는 게 쉽겠지만 그게 넉넉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외우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무엇의 0제곱은 이 a가 얼마이든지 간에 10분의 1의 0제곱, 1313의 0제곱이든 무슨 0제곱이든 걔는 1입니다. 그거 외워주시고요. A의 마이너스 2제곱 음수제곱은 A의 제곱분의 1이야 라고 외워주시는 게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내가 3개라 그랬죠. 지수의 나눗셈은 지수의 나눗셈 하니까 좀 그렇다. 거듭제곱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뭐 하는 거다? 뺄셈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를 기억하시면은 끝입니다. 자,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은 선생님이 지수끼리 빼라 그랬죠? 그럼 A의 2제곱인데 왜 그런지 원론적으로 본다면 A를 5번 곱한 걸 A 3번 곱한 걸로 나누어 주시면 A의 제곱이 남죠. 생각했더니 뺀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다음 이번에는 왜 무엇의 0제곱이 1이냐를 증명하는 건데 A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거듭제곱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뺄셈이라 그랬죠? 그럼 A의 0제곱이고 1입니다. 왜 그렇냐면 A를 3번 곱한 걸 A 3번 곱한 것으로 나누니 1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 무엇의 0제곱은 항상 1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뺄셈이고 음수라 그랬죠? 음수는 분모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또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A를 3번 곱한 걸 A를 5번 곱한 걸로 나누어 주시면 결국은 2번 곱한 걸로 남는다 이겁니다. 그러한 과정만 아시면 지수법칙은 더 이상 더 이하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에 있는 1번 문제 같은 경우를 풀이를 할 건데 우선 요 앞에 문제와 요 지수법칙까지 정확하게 습득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강의를 연속해서 듣도록 하시고요. 지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